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이번에는 쓰리미티드 기업 분석이자 4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쓰리미티드 그리고 메르카도리블의 투자 포인트의 핵심은 이제 바야흐로 2010년대부터 시작됐던 이커머스의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는 한마디로 중원의 패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성장하는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권역은 인구도 6억 명으로 비슷하지만 이커머스와 핀테크가 모두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원의 패자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이커머스 춘추전국 시대를 끝낸 기업이 메르카도리브레였다면 멜리는 이미 네이버를 통해서 커버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동남아의 쓰리미티드에 대한 기업 분석을 마쳤습니다. 쓰리미티드는 코로나 시기에 적자 성장을 이어가던 모습에서 이제는 어느덧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쓰리미티드 실적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2023년 말에 틱톡 샵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출시했던 쇼피 라이브가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제 쇼피 라이브를 통해서 판매되는 물량이 쇼피 전체 판매량의 15%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남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신용대출 사업자로 등극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에 걸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침투율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면 꾸준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2025년에는 쇼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신용대출 침투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르카도리브레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미에서 메르카도리브레는 이미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닌 핀테크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 가능성을 알고 있는 만큼 C에서 C머니가 쇼피 외부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였습니다. 네 번째로 2025년의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 성장률은 20%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 평균이 20%였는데 연간 예상을 20%로 제시한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고성장을 2025년에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여기서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구조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활성 차용자 수가 2,600만 명으로 신규 대출자가 분기 사이에 500만 명 늘었고 대출 규모가 5빌리언 달러를 넘긴 성장 속도로 볼 때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5년의 수익성은 2024년 대비 추세적으로 좋아질 것을 말했습니다. 2024년이 연간으로 보자면 흑자를 낸 첫 해이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조금씩 수익성이 늘리더라도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세게 나는 구간입니다. 쓰리미티드를 이해하자면 세 가지 사업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쇼피, C머니, 그리고 가레나로 알려진 이커머스와 핀테크,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영위 중인 소비자 인터넷 기업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는 브라질에도 진출하면서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이 기업은 북미의 아마존이나 남미의 메르카도리브레가 성공했던 길을 따라가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지화하고 실행하고 제품을 매분기 조금씩 더 좋게 개선하느냐입니다. 쇼피는 동남아시아와 대만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이어졌던 동남아시아 이커머스의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쓰리미티드는 이제 동남아시아 6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대만에서 1위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쓰리미티드는 C머니 사업부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 꽤나 업계 탑의 위치로 자리잡은 핀테크 기업이기도 합니다. 쓰리미티드는 현재 소비자 및 중소기업 판매자들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던 서비스를 바탕으로 모바일 지갑과 뱅킹 및 보험 서비스까지 확장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핀테크 사업에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고객 인수 비용인데 그런 점에서 쓰리미티드는 절반의 성공을 가져가는 중입니다. 이미 플랫폼에 상당한 양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C머니의 대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보자면 주력 제품은 쇼피페이 레이터인 에스페이 레이터 그리고 캐시론과 쇼피 외부에서 쓰이는 오프쇼피 캐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페이 레이터는 업펌하면 생각나실 그 BNPL, Buy Now Pay Later 모델이고 S로는 셀러들이 판매 과정에서 워킹 캐피탈이 부족한 경우에 일정 금액을 월에 1.5% 이자 혹은 연 18%의 이자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로 보자면 오프쇼피 캐시는 쇼피 외부에서 일종의 신용카드처럼 C머니를 사용하려는 수요를 말합니다. C리미티드에서도 메르카도 파고가 그랬던 것처럼 쇼피 외의 핀테크 사용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인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레나를 보자면 C리미티드의 게임 사업부인 가레나는 글로벌 게임 개발자이자 퍼블리셔입니다. 지금은 성장성이 떨어졌지만 쇼피와 C머니가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탄탄한 현금 흐름을 제공했던 사업부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매출이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모바일 배틀로얄 장르인 프리파이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2017년 3월 24일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됐는데 프리파이어는 2017년 12월 4일에 출시됐습니다. 개발도상국 내에서 저사양 스마트폰으로도 구동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내에서 국민 모바일 게임으로 취급되고 최근에는 아프리카로 시장을 키우는 중입니다. 메르카도리브레가 사업 중인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가 6억 6천만 명인데 씨리미티드가 사업 중인 동남아시아의 인구도 6억 1천만 명 정도로 매우 비슷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이커머스 플랫폼의 1위를 잡고 있지만 동남아가 아닌 대만의 2,300만 명, 2019년 말에 침투하여서 메르카도리브레에 이는 브라질 탑2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브라질의 인구를 합치게 되면 2억 1천만 명으로 씨리미티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인구는 8억 4,500만 명으로 꽤나 큰 시장에서 사업 중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시장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2022년과 23년 동안 전 세계 소비가 위축됐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의 GDP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4%에서 5%대였기 때문에 씨리미티드도 꽤나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어느 경제권에서 사업을 하느냐가 이커머스와 핀테크 플랫폼에게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제인구 다음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GMV가 15%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계 평균이 이 정도 성장했다는 의미가 왜 중요한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하고 있는 권역 내지는 국가들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 지역, 국가들마다 오프라인 소비를 이커머스로 바꿔가는, 즉 이커머스 침투율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값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고객들도 있겠지만 신규 고객을 씨리미티드가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점유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 씨리미티드의 GMV, 총 거래금액 성장률입니다. 이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시장이 성숙해가지고 씨리미티드의 해자가 더욱 우수해지면서 경쟁 강도가 낮아질수록 혹은 셀러들에게 씨리미티드에서 장사하는 게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 한다는 게 굳게 되면 서드파티 마켓플레이스 셀러들에게 받던 한 건당 판매 수수료율을 약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어 서드파티 테이크레이트 외에 여기에서 나오는 광고나 대출, 물류 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부가적인 사업을 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마다 씨리미티드의 추가적인 매출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곱한 것이 씨리미티드의 매출 성장률로 연결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상 GDP 성장률은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업계 평균의 GMV 성장률은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씨리미티드가 점유율을 얻고 있고 현재 해자를 구축했기 때문에 코어 서드파티 수수료율과 광고 및 대출의 추가 사업을 더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기본적인 성장률 자체가 높은 구조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23%, 하반기 기준 30% 중반까지도 나왔던 것을 보게 되면 점유율을 얻고 여러 사업부에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초입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성장의 트렌드에서 기업 분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코어 서드파티 커미션율을 글로벌 이커머스 경쟁자들과 비교해 볼 때 상승 여력이 얼마인지, 광고 사업부 같은 것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이 부분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이커머스 춘추전국 시대를 메르카도리브레가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동남아의 이커머스 춘추전국 시대도 씨리미티드가 정리해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3년과 24년에 틱톡과 테무가 각각 경쟁자로 등장했지만 쇼피와 경쟁해서 그럴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장 중요했던 알리바바가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라자다와의 경쟁에서 쇼피가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흥미로운 건 업계 평균의 에비타 마진이 여전히 적자라는 데에 있습니다. 씨리미티드는 2023년 2분기부터 분기에 꽤 많은 돈을 추세적으로 벌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동남아 이커머스 기업들은 적자 상태로 투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흑자를 보기 시작한 시점부터 씨리미티드는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나는 만큼 다시 빠르게 재투자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아직 적자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과 달리 씨리미티드는 성장에서 나온 영업 현금 흐름을 시장 방어율을 위한 투자로 동시에 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을 달성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진이 이제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2025년에는 더 추세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발맞춰서 키우면서 달성하고 있는 성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일한 흑자 기업이 된 이후 마치 출사표처럼 경영진은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는 시장 점유율과 해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음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원의 패자가 된 만큼 다른 기업들이 중원을 넘지 못하도록 성장과 동시에 이익률을 높이면서 해자 방어를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익성을 가진 유일하고도 최초인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재가속화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주주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와 강력한 시장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말로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1등의 자리에 올랐으니 2, 3, 4, 5등과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죠.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 규모 그리고 주요 플레이어별 점유율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가별 시장 규모로 보자면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이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꽤나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로 쇼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년 사이에 틱톡이 굉장히 빠르게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쇼피의 점유율이 거의 변화 없이 방어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각 지역별로 2등 기업인 토코페디아와 라자다의 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셨던 인도네시아에서 쇼피는 점유율 1위를 오히려 더 강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원하는 11가지 기준을 놓고 각 기준별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설문조사입니다. 기준은 가격이 낮은지, 할인이나 바우처가 우수한지, 판매 품목이 많고 종류는 다양한지, 배송 시간은 우수한지, 앱은 사용하기 편한지, 고객 불만 처리는 잘해주는지, 배송률은 좋은지, 반품과 환불 처리는 편한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비디오 커머스는 잘 돼 있는지, BNPL, 즉 나중에 구매하는 방식의 신용대출이 잘 나오는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면 어떤가였습니다. 이 11가지 지표를 모두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쇼피가 경쟁 플랫폼인 라자다와 토코페디아, 틱톡샵스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설문조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이커머스 시장인 태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쇼피가 우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비디오 커머스 부분에서는 틱톡샵스가 더 우수한 평이 당연히 많았지만 최근 쇼피가 쇼피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2위이긴 하지만 라자다에 비해서는 유의미한 격차를 두고 2등으로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틱톡이나 테무가 동남아시아에서 앱 다운로드 수를 늘리기 위해서 메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 광고비를 대거 쓰고 있다 보니 지출을 늘릴 때마다 앱 다운로드 수가 높고 단기 지표들은 좋지만 이커머스는 다운로드 수만으로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마케팅으로 고객을 인수했더라도 실제로 얼마의 소비자가 남아서 얼마의 코어트가 얼마의 우수한 소비를 하느냐, 얼마의 더 많은 소비를 시간이 지나게 따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마케팅비를 크게 키웠기 때문에 아세안 권역 내에 앱 다운로드 규모를 키웠지만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간 활성 사용자 수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착하게 만들고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동남아시아 시장 내에서 MAU나 다운로드 수를 보면 쇼피에게 긍정적인 차트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쇼피의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MAU를 볼 때도 추세 상승 중인 것이 좋았습니다. 반면 틱톡은 마케팅을 통해서 MAU를 유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라자다나 테무의 MAU 또한 하락하는 추세 혹은 횡보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시리미티드 기업 분석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커머스의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가는 승자로서 그 뒤에 다가오는 메르카도 리브레에서 봤던 듯한 구조적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 발표이자 기업 분석이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만 공개된 자료는 불투명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린 독점 콘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만큼 매그니피센트 7의 PER과 순익 추정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6년치까지 한번 추정치를 매겨봤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4분기 실적에서 중요했던 결과 테슬라 중국 FSD 출시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 자료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를 통해서 짧게 TSMC의 코어스 오더컷 이슈를 정리해드렸었는데 이후 장중에 TSMC 코어스에 대한 노이즈가 커지면서 엔비디아를 둘러싼 AI 하드웨어 섹터의 하락이 전체적으로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루머가 돌았는지 TSMC의 코어스 공급과 수요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올해 하반기 램프업 예상이었던 AP7 팹 계획이 지연된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3개월간 AI 가속기 시장 내에서 코어스 점유율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로켓랩 실적 발표입니다. 로켓랩의 4분기 실적을 요약하게 되면 시계열은 길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오비탈 플라이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엔진과 해상 착륙장인 ROI, 헝그리 히퍼 등의 이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로켓랩의 매출 71%는 글로벌스타 같은 위성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우주선을 제작하고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에게 몇천 개씩 반응회를 판매하고 로키드 마틴이나 에어버스 같은 주요 방산 기업들에게 우주선 부품을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소진이 분기별로 매우 적은 이유, 스페이스X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올해 하반기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 상태는 어떠한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시리미티드 기업 분석입니다. 4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가는 중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적자 성장을 이어가던 시리미티드가 어느새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동남아시아에서 틱톡과 테무와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흥국 이커머스의 상징인 메르카도 리브레와 브라질에서의 경쟁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